안녕하세요. 천재개미입니다. 오늘은 차이나 전기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차이나 전기차가 저번 주에 10,000원을 돌파한 이후에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8,600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최근 이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도 여러 이슈들이 많고 또 차이나 전기차도 조정의 가능성과 또는 상승이 가능한지 또 매수하신 물량 홀딩 가능한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차이나 전기차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차이나 전기차의 상승과 하락에는 이 중국 증시가 가장 큰 연관이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증시 부양책을 펴면서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주던 중국 증시가 저번 주에는 조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중에 증시가 7%까지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런 식의 증시가 크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중국 증시의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중국 증시 앞날은 반등 여력이 있다와 또는 하락이 불가피하다 등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항상 이렇게 큰 상승 이후 큰 하락이 나오는 것을 앞에서 반복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차이나 전기차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도 되는가, 또는 더 큰 하락이나 폭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 속에서 차이나 전기차와 중국 증시가 계속해서 조정과 상승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민중국은행에서 95조 원의 규모 스와프 플랫폼을 개설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 중국 증시가 계속해서 부양책을 펴고 있는데 그 와중에 하나로 이런 증권사와 펀드, 보험회사 등을 지원하는 스와프 퍼실리티를 설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또 이외에도 중국 증시의 9월 24일 부양책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양책과 함께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예상치보다 부양책이 크게 효과가 없다라는 실망감과 함께 계속해서 저번 주에는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별개로 중국 차이나 전기차 관련주들인 비아디와 CATL은 계속해서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CATL과 비아디의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을 합치면 50%가 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최근에 이런 3사들의 배터리 점유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값싼 LFP 배터리를 활용하여서 이 중국에서 배터리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계속해서 비아디나 CATL의 판매량이나 점유율 등이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까지 내면서 더 큰 상승을 기대를 했지만 이 중국 증시의 조정과 함께 차이나 전기차에도 조정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중국 증시의 조정폭보다는 이 차이나 전기차의 조정폭이 좀 더 적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중국 증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다룰 때 분명히 상승을 크게 할 수 있긴 하지만 10,000원을 돌파할 수 있긴 하지만 이후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RSI 지수가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응하는 항상 주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 정도로 봐주시는 것이 맞고, 아직까지는 11선과 또 그리고 주봉에서 보았을 때 이런 지지선들이 아직 완벽하게 하방으로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바닥권이 확실하게 다져져 있고 또 새로운 상승 추세선까지 형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서서 이 7,000원대나 6,000원대 구간에서 매수를 잘 하셨던 분들은 지금은 계속해서 홀딩이 가능해 보입니다. 주봉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이 볼린저 밴드를 상단으로 굉장히 많이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RSI 지수도 70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주봉에서마저도 RSI가 70을 돌파했기 때문에 완벽한 가매수 구간이었고, 거기에 대한 되돌림 정도로 지금은 봐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직까지 지지선이나 21선도 닿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더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상승 방향이 깨졌다라고 보기는 분명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대응을 하실 때에는 이 아래쪽에 상승 추세선을 그어서 이 구간에서 더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를 보고 이 홀딩 하시는 분들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로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애매한 위치입니다. 지금은 추가적으로 더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양봉이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 이후 양봉이 한두 개 정도 더 나왔을 때, 또 주봉이 양봉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그럴 때 새로 신규 들어가시는 분들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를 하실 때 이 앞쪽에서 이어져 오던 이 매물대 구간을 손절선이나 또는 새로운 지지선 등으로 활용을 해서 대응하신다면 지금 현재 충분히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중국 증시에 항상 이런 등락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새로운 원래의 상승 추세 트렌드로 돌아간다는 점은 있긴 하지만 이런 큰 상승 이후 큰 폭락이 나왔었던 중국 증시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부양책만 믿고 그냥 계속해서 매수하기보다는 언제든지 다시 조정이 나와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지지선들이나 손절선 등을 확실하게 설정해 놓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앞서서 좋은 매수 시점에 잘 매수하셨던 물량은 계속해서 홀딩하셔도 되고 이 아래쪽의 상승 트렌드를 깨지지 않는 선에서 홀딩이 가능해 보입니다.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꼭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어디까지나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